뭐 워크숍도 저희끼리 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아니시고요.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 예, 내년에 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건 없습니다. 또 다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 시민회에서 이걸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거 조금 저도 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차분하게 한 반나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실효성이 있고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될까. 우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대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만 좀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경평제도라고 하는 그 역사성을 보면 오늘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30년이 되옵니다. 내년이면 이제 30년이라고 하는데 50화국도 잘한 게 있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아직 살아남은 이 권능을 갖춘 위원회가 유일하게 경영평가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발제문을 좀 보고 있어요. 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비춰져서 저는 오히려 좀 균형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제가 좀 순기능 쪽으로 아무래도 정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개선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실효성 면에서 우선 보면, 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이 거버넌스 구조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이게 과연 시장이 어떻게 이거를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는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지금 정부 부처에 대한 자체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그걸 하다 보니까 부처를 이 평가단 구성부터 지표부터가 사실은 좀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40개 부처를 총리실에서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아마 총괄 하는 것 같고, 정부기관마다 내는 어떤 그 지표를 개발해서 1년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근데 상당히 형식적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실효성 확보가 잘 돼 있다. 아까 우리 김주찬 교수님 하신 대로 이 공문법이 2007년에 계속 제도가 이렇게 변천되어 오면서요. 굉장히 다듬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보여지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강화됐고요. 지난 MB 정부 때도 계속 그거를 계승해 왔고, 현 정부는 지금 개선안을 기재부가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대략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을 아마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TF팀이 구성돼서 지금 작동하는 걸로 아는데,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실효성을 거둔 이유는 인사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을 평가해서 그 피드백을 시키는 방법이 인사권을 발휘하는 거죠. 인사 문제. 그러니까 매년 성과가 나쁜 공공기관 기관장 옷을 벗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많이 주고, 경제적인 보상을 많이 해주고,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 경제 원리가 굉장히 작동이 잘하고 있다. 못하는 데는 당연히 아주 적게 줘야 되고, 경제적인 보상은. 잘하면 그만큼 상여금을 300%까지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산 반영입니다. 성과가 안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 줄여주고요. 많게는 1%까지 줄이고, 잘한 기관은 1%까지 더 주는. 그래서 인사나 성과급, 경제적인 보상이나 예산 반영에 적당히 세 가지를 섞어가면서 지금 29년간 상당히 고도화시켜 왔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가. 물론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기재부가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무부처 간에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부나 국토부가 기재부가 만든 성과지표에 대해서 자기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워크숍을 저희가 하는데, 평가 전에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부처가 안 나옵니다. 기재부가 우리 경평단 15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하고
하는데 그 개별 기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자.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런 걸 시행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부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또 어떤 부처는 뭐 나와서 적극 그 실무자가 설명을 하고 그 기관의 문제점이나 좀 짚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사전에 학습토록 하는가 하면은 어떤 기관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 기재부에 대한 그 견제 이런 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평가로 다시 돌아가면 시장이 못하는 그 감시 기능을 대신해 왔다. 이 경영평가 제도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이걸 X inefficiency라고 아마 하시고,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제 에이전시 커스트라고 하는데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건 뭔가, 많은 그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그 대리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역시 굉장히 좋은 제도로 지금까지 작동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율경영권인데요. 경평제도가 만약에 없다면 자율경영이 더 확대될 수 있을까? 반대로 이 경평제도의 내 그 성과지표나 이 체제를 보면은 기관이 미션을 평가하고요. 미션이 뭐냐? 미션에 충실한 조직이 만들어졌고 비전을 거기에 수용력을 높이는 그 비전을 제시를 했고 전략을 짰고 실제로 실행을 얼마나 했느냐. 스스로 만든 MBO 지표를 가지고 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기관장은 오히려 본인이 뭔가 BP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해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쪽에서 부정적으로 볼 때는 지표 관리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낭비된다. 매년 성과를 위해, 평가를 위한 일만 한다. 이렇게, 사실은 언론이라는 데 보도되는 것을 보면 좀,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저 문제점을 좀 지금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공기관 간의 그 과열된 경쟁이 있다. 이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줄을 세웁니다. 어차피 하다 보면 어디가 1등을 했고 어디가 이건 아마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중 성과 지표를 관리하는 부담은 공공기관은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기재부에 대한 그 권한 집중에 대한 그 갈등 노출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그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율경영이 과연 저해되는가는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적자 공기업에 대한 이 발제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기업들의 그 부조리 행태가 계속된다 이런 세간의 이런 지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440조, 450조 아마 언젠가는 아마 1000조에 달하는 그 막대한 뭐 세계적인 그 펀드가 됐는데요. 저거를 운영할 책임은 막중한 거죠. 국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지 아주 그 굉장히 상징적인 게 바로 국민연금인데, 그 구조적으로 저게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냐? 아주 굉장히 작은 거를 주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민간 부문에서 그 정도의 막중한 책임을 묻는다면 아마 10배나 5배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장들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딱 정해진 거 외에는 달리 보상을 받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그 기관장들을 유능해야 되고요. 그만큼 또 그분들을 그런 그 CEO를 확보하고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주고 있는 성과급 수준이 마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더 가져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비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해관계자 집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영평가라고 하는 게 당장 공공기관의 그 직원들이 불편합니다. 임직원들, 노조가 불편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좀 개입하려고 하고 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관 집단 간의 어떤 집단마다의 그 저항이 자꾸 이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엮이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개선 쪽은 말씀하셔서 근데 제가 그래서 순기능에 대한 그 홍보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이제 그 지표 개선 노력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건전성 강화하기 위한 지표를 좀 더 넣자 이런 것들은 아마 자꾸 이제 이 팀들이요, 이 경평단이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오래전에 하셨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총괄반 쪽은요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전문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OECD 국가뿐만 아니라 개도국이나 굉장히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이라 이 경평 이 소프트웨어죠 이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서 관심이 많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좀 가치를 부여하고 시장에서 저평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평제도는 한마디로 보상제도다. 시장 경제에 충실한 이런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좋은 제도다 생각됩니다.